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부적절한 회동을 한 것이 아니느냐, 이른바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최근 제기가 됐는데요. 이 국회 법사위원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방상훈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겨일 변호사님. 네,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검언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네, 그리고 뭐 그거는 검사로서 검사 윤리강령을 또 어긴 거니까요. 검사 윤리강령의 14조에 보면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에 조선일보사에 대해서 여러 건의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또 몇 부분은 또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만남은 이거는 일단 검언유착 이전에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만난 건 네. 사실인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 모릅니다. 네, 만남이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감찰 요청을 했거든요. 대검에서. 대검에 검찰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히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검 감찰 부분은 이제 대검의 감찰부장이 사실 상당히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장급이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휘 없이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은 상황인데 혹시 왜 이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요새 뭐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황신목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오른팔로 왼팔을 자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검사 안에서 검찰 내부를 보호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공수처가 설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의 감찰부는 독립이 돼 있더라도 이제 현직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거를 돌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짚어주신 걸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언론에서 제기해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꽤 시간이 흐른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렇죠. 부적절하다고 할지언정 어찌 보면은 사적인 만남일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아까 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남 자체로도 설령 뭐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정말로 사건처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지 혹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요. 이거는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조선일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도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 외에도 아마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윤대진 지금 현재 당시에 검찰국장인가 그랬죠? 네,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있거나 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국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가 조사를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청한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받아들일까요? 예, 법사위가? 글쎄요. 일단 네. 증인 채택을 하는 것부터도 일단 한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네. 윤대진 당시 이제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예, 증인으로 채택이 돼도 나오기는 할까요? 아니 근데 윤대진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신데 이분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증인 채택이 되면 당연히 나오셔야 될 테고요. 네, 공직자니까.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만약 증인 채택이 됐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또 법령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되겠죠. 예. 근데 일단 법사위에서 이 장애물을 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를 지금 막 했는데, 예. 이 안에서 기관 증인들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냈어요. 그거는 이제, 여야 간사,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비교섭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참여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의리 있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야말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관련된 문제, 또 검언 유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런 증언을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택이 된다면요. 근데 네네. 일단 뭐 법사위 간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만났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윤리강령 위반이잖아요. 네. 그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제 법적으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사 쪽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측에서 주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을 신청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이제 확실한 게 재판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감찰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아니면은 그런 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이 지금 무리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정쟁화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에 두 개의 그 방상훈 사장권하고 또 하나는 박덕흠 사장권에 관련된 감사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아직 전혀 재판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감찰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연결된 김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내용이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할 때 등록했던 재산인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계속 공개를 안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요. 예. 선거 기간이 지나면 이걸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다음에 알아보고 나니까 선관위에서 내린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내리게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기자분이나 어떤 시민들도 8월 달에는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 공개가 되니까는요. 후보자 시절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비교해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법안 발의를 했고요. 제가 한 300명 의원들한테 다 보냈는데 다 19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안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은 네.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네. 되고 난 뒤에 재산이 늘었냐 줄었냐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홍걸 위원이라든가, 음. 혹은 조수진 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 했다면 어떤 항목이 누락됐는지를 보고서 금방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합리적인 이유로 재산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가령 뭐 주식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명목가로만 여태까지 신고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걸 평가액이나 실거래가로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똑같은데 왜 이거를 그동안에 안 했는지가 오히려 의아한 그런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선, 삼선 의원 계속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은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금방 될 수도 있는데 새로 진입하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비교할 자료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뭐 명확하게 투명하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300분한테 보냈는데 19명 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네. 그 의원님들이 공개 동의를 해 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일단은 재선위원들도 상당히 재선위원들은 이게 뭐 항상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별로 문제 없어 하실 테고요.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여론이 분명히 있으면은 이거는 찬성을 안 할 수 없는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딱히 뭐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보고. 저는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기자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연한 일을 네. 꼭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려야 되는 당연한 말을 좀 반복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꼭 될 수 있게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